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강의 노트 비트말의 재갈을 채우는 세 가지 마법입니다. 네, 이 생성형 AI라는 게 참 강력한 비트말인데 어떨 땐 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길들여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담은 카파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생성형 AI 결과물의 품질 문제, 이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점입니다. 품질이요? 네, 특히 그 노트 제목처럼 이 변덕스러운 비트말, 여기에 이제 재갈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론, 바로 세 가지 마법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마법. 흥미롭네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카파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의 접근법을 제안하는지 알아두시면 아마 AI를 이해하고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비트말 문제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네, 능력이 엄청나죠. 근데 가끔씩 좀 이상한 답을 하거나 이걸 환각 현상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이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강의 노트에서는 이 제어의 어려움을 비트말의 재갈 물리기라고 표현했던데 이게 그러니까 사소한 부정확성이나 애매함 같은 게 AI를 완전히 다른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모델 자체가 확률에 기반하니까요. 아, 확률 기반? 네, 같은 질문에도 답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오류나 편견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데이터 자체에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모델 구조나 크기의 한계도 있고 심지어 사용자가 질문하는 방식,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것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 프롬프트.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는 아직 뭐랄까 인간처럼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의미 이해는 아니죠.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예측 불가능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할 재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AI한테 기대하는 바람직한 모습,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그 강의 노트에서 아주 잘 정리해뒀는데요. 네. 이클립스라는 약자를 쓰더라고요. 네. 설명 가능하고 explainable, 일관성 있고 consistent, 논리적이고 logical, 상호작용 가능하고 interactive, 예측 가능하고 predictable, 구체적이고 specific, 그리고 효과적인 effective AI. 와, 이클립스. 정말 많은 걸 바라네요.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 뭔가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길 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클립스 자질들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틀, 그게 바로 카파, CAFA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파 프레임워크. 네. 카파는 단순히 데이터를 막 학습시키는 걸 넘어서요. 인간의 지능, 특히 유추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디지털화된 지금 구조적인 지능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LLM 같은 기초 모델 계층이 있고 그 위에다가 마치 AI의 지식지도 같은 온톨로지 계층을 쌓고요. 지식지도요? 네, 온톨로지.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는 이런 3단계 구조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3단계 구조? 네, 그러니까 강력한 언어 능력, LLM의 능력하고 체계적인 지식이나 규칙, 기호 기반 AI라고 하죠. 이걸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AI의 어떤 두뇌 구조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강의 노트 제목의 핵심, 그 세 가지 마법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네. 그 카파 프레임워크 안에서요. AI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OMG하고 임팩트인데요. OMG랑 임팩트. 네. 네, 놀라운 점은 이 두 전략이 모두 똑같은 세 가지 원칙, 즉 마법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아, 같은 원칙을 쓴다고요? 네, 바로 분할 정복, 반복 정복, 통합 정복입니다. 분할, 반복, 통합. 네, 복잡한 문제를 잘게 나누고 분할, 각 단계를 계속 검증하고 반복,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의미 있게 합치는 통합 방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마법이 AI의 내용과 형식을 양쪽에서 다 잡는 일종의 만능 열쇠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OMG랑 임팩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마법들을 사용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OMG, 그러니까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은요, 주로 AI가 사용하는 정보의 질, 다시 말해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콘텐츠 품질? 네. 여기서 온톨로지라는 게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쓰는 일종의 잘 정리된 사전이나 지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식 지도. 네. 맞아요. OMG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잘게 나누고 실제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계속 검증하고 그리고 검증된 정보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고 맥락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교육용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할 때 활용될 수 있겠죠. 아, 내용의 정확성과 맥락을 잡는 거군요. 그럼 임팩트는요? 이건 구조에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팩트, 즉 Iteration Multi-Turn Problem Solving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과정 설계? 네. 큰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요. 각 단계마다 AI와 사용자가 좀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을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단계별 결과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상호작용을 반복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복잡한 연구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 전략을 짠다거나 이런 작업에 적용될 수 있겠죠. 아하. 결국 OMG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즉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임팩트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 과정을 체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인 거죠. 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최재화 교수님의 강의 노트는 예측 불가능한 생성형 AI, 이 비트말을 효과적으로 길들이기 위한 카파, CAFA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은 분할, 반복, 통합이라는 이 세 가지 마법을 AI의 내용 측면, OMG와 작업 방식 측면, 임팩트 양쪽에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까 말한 이클립스, 즉 믿을 수 있고 유능한 AI를 만들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그냥 거대한 블랙박스가 아니라 그 안에 기초 모델, 또 온톨로지라는 지식 지도, 그리고 전문적인 에이전트 같은 어떤 계층 구조가 있고 그 위에서 OMG나 임팩트 같은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AI와 소통하시거나 혹은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실 때 이런 내부 작동 방식과 세 가지 마법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부 구조를 아는 것이 AI의 능력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주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제어의 정교함이나 복잡성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나요? 이 점이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